지금 QLD TQQQ를 검색하셨다면 수익률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말의 속도, 손가락의 속도, 결정을 밀어붙이는 속도요. 레버리지 ETF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게임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같은 나스닥을 보더라도 체감되는 파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률 계산부터 들어가는데 정작 계좌를 망가뜨리는 건 계산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반드시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말이 빨라지고 주문이 빨라집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느린 사람입니다. 느리다는 건 굼뜨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급해지는 상황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투자에서는 그대로 생존 기술이 됩니다. 왜냐면 시장은 늘 긴급한 척을 하거든요. 지금 사야 할 것 같고, 지금 팔아야 할 것 같고, 지금 안 하면 놓칠 것 같고, 지금 안 팔면 망할 것 같고, 그 긴급함에 끌려가면 레버리지는 바로 벌을 내립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실험 하나 해보시죠. 말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진짜로 천천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정돈됩니다. 느리고 완만한 언어는 좋은 생각을 만들고 빠르고 거친 언어는 거친 에너지를 만듭니다. 투자에서 그 거친 에너지는 대부분 추격 매수, 손절후, 재진입 반복, 과도한 레버리지 비중, 새벽까지 차트 들여다보기로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에너지는 짧게 쓰고 안정감은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변동성이 커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정신 차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속도를 낮추고 판단을 늦추고 실수를 줄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진짜로 계좌를 살립니다. 여유로운데 친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관찰과 타인 관찰을 둘 다 잘합니다. 투자로 치면 이겁니다. 내 상태 관찰, 시장 상태 관찰. 둘 다 해야 합니다. 내 상태 관찰이 없는 분들은 시장만 봅니다. 그러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오늘은 반등이래, 오늘은 매수래, 누가 샀대, 이런 말이 들리면 그대로 손이 움직입니다. 반대로 시장 관찰이 없는 분들은 내 신념만 봅니다. 그러면 내 방법만 맹신합니다. 나는 무조건 버틴다. 나는 무조건 산다. 나는 무조건 안 판다. 시장이 바뀌어도 내 리듬만 고집하다가 크게 흔들립니다. 둘 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급하구나. 지금 내가 여유 부리구나. 지금 내 말이 빨라졌구나. 지금 내가 클릭을 빨리 하려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아차림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록입니다. 기록은 투자 기술이 아니라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록해보세요. 매수 버튼 누르기 전 내가 왜 지금 사고 싶은지 한 줄, 매도 버튼 누르기 전 내가 왜 지금 팔고 싶은지 한 줄, 그리고 그 문장에 반드시 이것을 포함하세요. 내가 지금 급한가? 내가 지금 피곤한가? 내가 지금 화가 났나? 내가 지금 불안한가?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하락이 아니라 내 감정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사람은 논리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매매합니다. 회복으로 매매합니다. 불안으로 매매합니다. 그러면 QLD TQQQ는 그 순간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작은 실수를 큰 손실로 바꾸는 확성기 같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속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속도 관리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투자 바깥에 있습니다. 새로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리고 느슨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쁜데 무슨 배움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배움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여유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내 직업이나 생존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배움이 더 좋습니다. 문화, 예술, 취미, 레저, 작아 보이는 것들, 캘리그래피, 악기, 요리, 십자수, 운동, 산책 모임, 이런 걸 배우러 가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비슷하게 못합니다. 배우러 왔으니까요. 비교할 게 줄어듭니다. 평가가 줄어듭니다. 자존심이 덜 다칩니다. 그 공간 자체가 해방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이 투자에서 필요한 느슨함과 연결됩니다. 시장을 관찰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기입니다. 뭘 하든 내기를 붙이는 순간 관찰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이기려는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이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사람을 거칠게 만들고 결국 나도 거칠어집니다. 투자에서 내기 습관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한 방으로 복구하겠다.
이번에 몰빵해서 만회하겠다. 그 순간 시장은 관찰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할 상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고는 망가집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하는 일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물론 봉사를 하고 와서도 더 짜증이 나고 내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그 생각만 남는다면 그건 다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봉사 후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잠을 더 잘 자게 만들고 잠이 다시 다음날의 판단력을 만들고 그 판단력이 다시 계좌를 지킵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여유는 결국 수면과도 연결됩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사람을 더 차갑게 대하고 문도 잘 안 열어주고 말도 거칠어지고 그날 밤 또 잠을 못 잡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밤새 차트 보면 다음날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져서 또 더 봅니다. 악순환입니다. QLD, TQQQ는 그 악순환에서 특히 더 위험합니다. 수면이 깨진 상태에서 레버리지 매매는 거의 감정 매매입니다. 이제 여기서 QLD, TQQQ를 실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느냐? 정답 하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 관리를 중심에 두면 기준은 깔끔해집니다. 첫째, 차트보다 먼저 내 속도를 봅니다. 오늘 말이 빨라졌다면 오늘 주문은 줄입니다. 오늘 짜증이 많다면 오늘은 신규 진입을 미룹니다. 오늘 잠이 부족하다면 오늘은 매수 대신 관찰만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줄이 손실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방패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장을 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분봉을 끊어보세요. 초단기 움직임은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일봉, 주봉 중심으로 보세요. 느린 화면은 생각을 정리해줍니다. 레버리지로 매매하면서도 기준은 현물의 흐름으로 잡아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셋째, 매수 전에 한 템포를 강제로 넣습니다. 주문창을 열기 전에 숨을 길게 한번 쉬고 손을 잠깐 멈춥니다. 그 짧은 멈춤이 내가 지금 불안으로 들어가는지 계획으로 들어가는지 구분해줍니다. 속도를 낮추면 욕이 천천히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충동 매수도 천천히 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QLD와 TQQQ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QLD는 비교적 완만하게 설계할 수 있고 TQQQ는 더 엄격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는 분할로 하되 추가 매수 조건을 더 보수적으로 둡니다. 반대로 익절도 계획적으로 하되 전부를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일부씩 처리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는 대부분 감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사람을 관찰하는 환경을 일부러 만듭니다. 투자는 혼자 하면 내 생각만 커집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느슨한 관계를 갖고 배움의 관계를 갖고 봉사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 관계가 내 마음을 숨쉬게 만들고 그 숨쉴 공간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급합니다. 저는 원래 말도 빠릅니다. 저는 원래 빨리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안 될까요?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속도 조절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환경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가 느리다고 느낄 정도로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정돈되고 내 말이 정돈되고 내 행동이 정돈됩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매수 매도도 천천히 하세요.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늘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반대로 내 계좌는 실수를 반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여유를 가지면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나요? 놓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회 하나를 놓치는 것보다 계좌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더 큽니다.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복리의 혜택을 가져갑니다. 복리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의 보상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더 조급합니다. 맞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 조급해집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타인이라서 걱정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느슨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행길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관계만 있으면 숨을 못 쉽니다. 배움 모임, 봉사 모임, 취미 모임 같은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내 마음에 숨구멍을 내고 그 숨구멍이 투자에서 조급함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QLD, TQQQ를 사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속도로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나요?
만약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이 빨라지고 마음이 급하고 잠이 부족하다면 오늘은 사는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입니다. 기준을 쓰고 계획을 적고 차트를 멀리서 보고 오늘 하루는 속도를 낮추는 날로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은 마음이 비교적 고요하고 내가 왜 들어가는지 한 줄로 설명이 되고 분할 계획이 있고 손실을 감당할 범위가 명확하다면 그때는 레버리지가 도구가 됩니다. 도구는 손이 급하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손이 안정되면 사람을 돕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친절한데 여유로운 사람은 느립니다. 느리다는 건 멈출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자기 관찰, 타인 관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투자에서는 내 감정과 시장의 흐름을 동시에 관찰하게 합니다. 그 관찰이 레버리지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QLD, TQQQ를 잘한다는 건 차트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잘 보는 겁니다. 나의 속도를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말부터 천천히 하세요. 말이 천천히 나오면 클릭도 천천히 나옵니다. 클릭이 천천히 나오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계좌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면 QLD, TQQQ의 복리와 상승장은 결국 내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